네, 안녕하세요. 드림 연출 맡은 이병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서준 씨.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윤홍대 역할로 돌아오게 된 박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유 씨. 네, 안녕하세요. 드림에서 이소민 역을 맡게 된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홈리스 월드컵이라는 국제 그 행사 대회가 있어요. 주거 취약계층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자활 의지를 돕고 그 사회적인 부정적인 어떤 인식에 대한 그 개선을 위해서 그런 취지로 만든 대회가 있는데 2010년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홈리스 국가대표 선수들이 첫 출전한 그 실화를 모티브로 새롭게 창작한 이야기입니다. 이 드림 작품이 제 기억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끝나고 바로 촬영을 시작한 작품인데 이렇게 관객분들과 만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이제 저희 거의 한 3년 전의 모습이라서 굉장히 뭔가 감회가 새롭고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또 관객분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또 너무 오랜만이라서 걱정도 되고 좀 되게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관객들 입장에서는 또 그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반갑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아이유 씨는 드림이 브로커에 이은 두 번째 영화지만 촬영은 브로커보다 전에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뭘까요? 그러면 첫 영화였는데. 그때 당시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 정도 전인데 그때 이제 뭔가 좀 사연이 많은 역할 위주로 이제 드라마 촬영을 하다 했었죠. 보니까 사연이 없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딱 드림이 저한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두 분 어떠셨나요? 처음 만나셨는데 서준 씨, 아이유 씨와 함께 한 소감. 저도 이제 평소에 아이유 씨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대도 굉장히 많이 했고 현장에서도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사실 이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닥거리고 서로 이 흔히 전문 용어로 티키타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예. 이제 촬영이 끝나갈 무렵이 되니까 조금 더 많은 씬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반갑고 즐거웠고 마지막엔 또 아쉬움까지 남을 정도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유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됐었던 촬영이기도 했고, 근데 현장에서 감독님께서 좀 이렇게 돌발적인 리액션을 종종 주시고는 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서준 씨가 너무 그걸 빨리 캐치하시고 유연하게. 바로 너무 유연하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본인 것으로 만드는 걸 정말 가까이서 보면서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코앞에서 연기를 보면서 저도 참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자극을 줬던 분이 지금도 코앞에 계시네요. 예. 바로 코앞에. 예. 바로 예. 자, 이 장단점을 각각 하나씩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대가 소민의 장점. 장점,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시원하고. 자, 그렇다면 소민, 홍대 장점. 당장 데뷔를 해도 무색할 정도의 멋진 비주얼. 멋진 비주얼, 후덜덜 비주얼. 자, 그렇다면 단점 갑니다. 먼저 좋은 얘기 했으니까 소민의 단점.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단점 없다? 없다. 소민 단점 없다. 자, 홍대 단점. 많다. 잘한다. 없다. 캐릭터로 이런 역할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그쵸. 촬영하기 전에 또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를 이제 담아주시는 메이킹 해주시는 PD님이라든지 감독님들 항상 이제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카메라 이런 식으로 가지고 다니시는구나. 보게 되죠. 네, 이렇게 모니터 하시는구나. 뭐 야외 촬영했을 때는 목에 꼭 수건을 두르고 다니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약간 캐릭터에도 조금 차용을 했습니다. 소민을 맡기 전과 후가 그 감독님들을 또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도 한 것이라도 이렇게 더 재밌는 걸 만들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지금 사실 한순간이라도 더 좋은 컷을 만들기 위해서 네. 지금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기자님들 네.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네. 정말 남 같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자세를 곧게 하고 있고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도 항상 웃는 얼굴로 내가 이 역할을 해보니까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앞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고든 자세로 지금 이 순간 네 영원히 남을 수 있게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우리 박서준 씨도 굉장히 지금 고든 자세로 함께. 네, 뭐 거의 허리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예. 네. 제가 평소에 축구를 이제 조기 축구를 조금 나가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역할을 맡게 되면은 물론 정말 선수분들처럼 그런 몸 상태를 만들고 그건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따라가기 위해서 근데 다행히 또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선수들 많이 관찰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 어떤 비주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확한 목표는 있었는데 이제 비주얼을 최대한 뭐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력 같은 경우는 이걸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뭔가 엉성해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선배님들이랑도 같이 훈련을 많이 했는데 정말 토할 것 같더라고요. 잠깐 그 풋살장에서 조금 뛰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작품하면서 이렇게 많이 뛴 작품도 또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유 씨는 사실 배우로 활동할 때는 이지은 씨로 활동했는데 저번 이제 브로커 당시에 이제 이름을 좀 정리할까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좀 정리가 된 건지 아이유 씨로 불려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자 그리고 아이유 씨 어떻게 그 이름이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시죠. 네, 이제 제가 원래 연기자 활동할 때는 이지은이라고 올리고 크레딧에도 그렇게 올리고 했었는데 어차피 다 아이유라고 부르셔가지고 오히려 좀 혼동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수 활동도 계속 이제 꾸준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3월에는 아이유로 나왔다가 5월에는 이지은으로 나왔다가 하면은 기자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고 팬분들도 헷갈리실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저는 한 명이니까 다 아이유로 하기로 했습니다. 배우명, 가수명 다 아이유로 통일. 네, 아이유로 통일되는 순간입니다. 네, 너무 여쭤봐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린 모두 아이유.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이제 중앙 박서준 배우님 여기서 프로 축구 선수 출신으로 나오시잖아요. 그 아까 축구도 되게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손흥민 선수랑 되게 친분 있으신데 혹시 뭐 개인적으로 좀 조언을 받았다거나 도움을 받으신 부분 있으신지 조금 궁금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축구 선수 역할로 나오긴 하지만 어떤 그런 조언 국가대표 선수에게 조언을 할 만한 일단 제가 레벨이 들을 만한 레벨이 아니고 그 뭐 해준다고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레벨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영화 팀에서 이렇게 붙여주신 트레이닝 팀과 함께 열심히 했고 좀 느낀 점이 있다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시즌이 끝나면은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운동 삼아
이렇게 공을 같이 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보통 친한 형이라고 공격수를 시켜주거든요. 그러면 가서 흥민 씨는 이제 그런 데에서는 본인 운동 삼아 나온 거기 때문에 절대 슛을 때리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골을 넣으라고 공을 주거든요. 도움을 주는. 근데 이제 상대방 골대 앞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슛을 하려고 했는데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팀 진영으로 만약에 볼이 오면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저기 있죠. 우리 골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국가대표 체력이구나. 정말 너무 빠르고 이런 수준이 국가대표의 수준인 거구나. 분명히 되게 가볍게 뛰었을 텐데도. 근데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같은 그 아이 레벨로 목격하면서 느낀 점들이 꽤나 많았었던 것 같고, 그런 점들이 제가 어떤 이 홍대를 연기하기 위한 마음가짐에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약 손흥민 선수가 영화를 보면 굉장히 놀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저희 예전에 촬영하기 전에 그 막 대본 리딩 영상을 보고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기대 많이 된다고 해줘가지고 기회가 된다면 드림을 꼭 네. 봐줬으면 하는 바람도 지금 있습니다.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유를 캐스팅한 이유라고 하면 뭔가 좀 어색해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상한 게 아이유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어색할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캐스팅한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해 준 비중이 현저히 크기 때문일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너무 이제 또 영화 쪽에서는 처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제가 감히 부담을 느낄 그럴 위치가 되나라는 생각이긴 한데, 부담이라는 표현보다는 책임감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림이 제가 처음으로 이제 크랭크인을 했던 영화였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현장에서 책임감 있게 잘 해내려고 하고, 이제 영화 개봉 시기에 맞춰서 열심히 홍보하고, 네, 그렇게 제 책임감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책임. 네, 청량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서준 씨. 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극장에서 인사드리게 된 작품 드림. 제작 기간이 오래 걸렸던 만큼 정말 결과물도 유쾌하고 즐겁고 좋은 시간을 선택해 주신 관객분들께 선물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꼭 극장에서 저희 드림, 저희가 어떻게 투닥거렸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하실까요? 완벽합니다. 네. 좋아요. 자, 이제 이병헌 드림 파이팅! 네, 이상으로 드림 제작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병헌 감독님과 배우분들 고맙습니다. 네, 무대 옆쪽.